1년에 생산하는 연간 대수가 고작 2자릿수거든요. 근데 그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. ASML이 만드는 노광 장비가 뭐가 그렇게 다른 데보다 특별한 거냐 하면 유일합니다. 그냥 거의 유일하지 않아요. 유일합니다. 오늘은 요 주식 아마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저희보다 전문가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ASML로 저희가 주식 설전 산다 안 산다를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은 아마 저한테 동의하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긴 그럴 한데 것 같긴 한데요. 저는 산다를 뽑았고요. 네, 저는 안 산다를 뽑았습니다. 최근 주가 흐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.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게 채 2년이 안 됐어요. 2020년 초부터 이제 쭉 오르기 시작했는데 맞아요. 작년에 정말 쉴 새 없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작년 한 해 연간 상승률만 한 67% 정도였습니다. 근데 하지만 뭐 작년 11월에 770달러 쪽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은 조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좀 횡보하게 됐는지, 왜 소폭 하락하게 됐는지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 ASML이라는 기업을 물론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 업체는 노광 장비라는 거를 생산을 합니다. 근데 이 노광 장비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가 이렇게 이 웨이퍼라는 동그란 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요.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반도체 회로고 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장비가 바로 노광 장비인데요. 그러니까 빛을 쏘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. 근데 이게 반도체 공정을 만드는 시간의 한 60% 정도를 걸릴 정도로 굉장히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얼마나 이 반도체를 작게 만드느냐,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미세하게 만드느냐가 경쟁의 핵심이잖아요. 이 웨이퍼의 크기는 보통 다 규격화가 돼 있다고 해요. 한 원 동그란 거니까 이제 지름 30cm 정도의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회사들이 다 뭐 팔절지 이 스케치북을 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정말 작게 그릴 수 있는 회사는 팔절지 안에서도 반도체를 엄청 많이 그려낼 수 있을 거고 크게 그리는 회사는 그만큼 또 크게 그리지 않겠어요? 그리고 또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도 작으면 작을수록 공간을 덜 차지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반도체를 좀 작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의 반도체를 쓰고 싶겠죠. 그러면 ASML이 만드는 노광 장비가 뭐가 그렇게 다른 데보다 특별한 거냐 하면 EUV라는 저도 이제 문과라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섬세하게 이 반도체 회로를 그려낼 수 있는 장비인데 이거를 거의 전 세계에서 지금 ASML 빼고는 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.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스케치북에 다들 이 매직 아니면 뭐 형광펜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면 이 ASML이 가진 장비는 샤프심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훨씬 더 섬세하게 작은 반도체 회로들을 또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ASMR? 그렇게 되면 ASML이 어떻게 하다가 이 노광 장비 부문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건가요? 일단 ASML이 이 EUV 노광 장비를 연구를 시작한 게 2006년이에요. 굉장히 업계에선 제일 빠르게 그 EUV 노광 장비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.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때 딱 2006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노광 장비의 효율이라는 게 너무 형편없어서 막 1시간에 웨이퍼 1개 막 이렇게 생산했대요. 그럼 사실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요거 야 돈만 많이 들고 이거 효율도 안 나는데 지금 돈 벌 수 있는 거 하자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래 먹거리다.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돈을 쏟아 부었던 거죠. 혼자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지금 이제 독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잘한 게 M&A를 잘했어요. 2013년에는 미국의 사이머라는 데를 인수를 했고 또 2016년에는 독일의 자이스에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광학 관련 기업들을 적절하게 M&A를 하면서 결국 경쟁자가 될 곳들을 다 내 걸로 만든 거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보니까 EUV 장비를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네덜란드의 이 ASML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근데 그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못 만드나 싶을 텐데 되게 리포트를 저도 쭉 읽다가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. 뭐냐면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이 쓴 리포트에서 나온 비유인데 뭐냐면 이 EUV 장비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. 지구에서 횃불 크기, 한 요만하죠? 횃불 크기의 빛을
달로 쏩니다. 달로 쏘는데 그걸 어디다가 맞추냐? 달의 지표면에 놓여 있는 100원짜리 동전에다가 이 빛을 지구에서 쏴서 맞추는 정도의 정밀성이 필요하다. 그걸 해낸 게 ASML이고 그만큼 ASML의 기술력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독점 기업이 좋은 게 뭡니까? 내 맘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러냐. 야 너네 필요하지. 내가 돈 얼마만큼 올리든지 너네는 사야 된다. 라고 하면 돈을 팍팍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? 네. 2006년부터 지금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한 대에 1,000억이고 지금은 한 2,000억 정도 되고요. 차세대 장비는 한 4,000억. 그러니까 단위가 그냥 1,000억씩 오릅니다. 네. 그리고 2024년에 출시되는 버전은 한 5,000억 정도 될 거다.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. 근데 굉장히 매출이 많을 것 같은데 1년에 생산하는 연간 대수가 고작 2자릿수거든요. 그래서 2017년에는 한 10몇 대, 작년에는 43대, 올해에는 55대. 이 정도니까 아직 양산 과정은 아니란 말이죠. 비싸고 좋은 장비를 양산할 수 있으면 매출 증가 속도도 훨씬 더 빨리 증가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. 워낙 이게 너무 만들기 어려운 장비다 보니까 그리고 ASML이 이제 전 세계에서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셨지만 유일합니다. 그냥 거의 유일하지 않아요. 유일합니다. 이제 이 회사가 그러면 다른 사업도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. 이것만 만들어요.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경제적 해제가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 영역이 노광 장비에 한정돼 있다는 점은 뭐 언제든지 리스크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노광 장비에 사용되는 광원이 그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. EUV 노광 장비가 가장 핵심 기술이 되는 거고 이 부문의 매출이 이제 지난 3분기에 처음으로 50%를 넘었어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아까 전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액침 불화 아르곤 이걸 ARFI던데 네. 저도 문과라서 액침 불화 아르곤이 한 40몇 %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그 전 세대인 불화 크립톤 노광 장비도 생산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회사의 주 매출원은 EUV 노광 장비다. 하지만 이것만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요거 하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모든 곳에 다 반도체가 쓰이고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럼 나는 삼성전자 할 거냐 인텔에 할 거냐 막 고민이 되시잖아요. 그럴 때 이 ASML에 투자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모든 회사들 TSMC, 삼성, 뭐 인텔 모든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 기업들이 크면 클수록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ASML의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TSMC는 앞으로 3년 동안 115조, 그리고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171조, 그리고 인텔은 미국과 유럽에 총 133조 투자하겠다. 라고 했습니다. 요 투자는 다 뭘까요? 설비 투자겠죠, 대부분이. 그러면 많은 부분이 ASML의 실적에 도움이 될 거다.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경쟁을 네. 하는 요인이 그 미세화 경쟁이잖아요. 이 경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지금 ASML이 이 슈퍼 의뢰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이렇게 세밀하게 공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이 EUV 노광 장비이기 때문이잖아요. 하지만 반도체 세밀화 공정에 대한 그 경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EUV 노광 장비를 쓸 이유가 있을까? 3나노, 2나노 이런데 이게 나중에 1나노 가면 뭐 0.5나노까지 가겠냐? 뭐 이런 얘기인 거죠. 네, 그 물리적으로는 그 트랜지스터가 그 3나노미터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, 아까 말씀하신 업체들은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조금 더 이 반도체를 많이 쌓을 것이냐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. 네, 그래서 뭐 3차원 D램 이런 식으로 그 D램 쪽에서도 낸드 플래시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트랜지스터를 이제 한 계층에만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적층하는 쪽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미뤄봤을 때 이미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미세화 경쟁은 하긴 하지만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ASML의 이 EUV 노광 장비가 엄청난 가격 협상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제 ASML의 장비도 더 미세화하게 만들지 못하니까 좀 새로운 세대의 장비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. 그렇게 미세화 공정이 약간 끝난다고 해도 어쨌든 장비의 교체 수요도 있을 것이고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지금 ASML밖에 없으니까 이게 꺾이는 게 아니라
좀 완만해질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처럼 엄청난 그 가격 협상의 지위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뭐 그 매출 증가율은 보이지 못하겠죠.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가 흐름 짚어보면서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왜 주가가 약간 이제 횡보하고 있을까 그 이유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부진이거든요. 그러니까 부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렇죠. 네. 생각보다는 약간 못 미쳤다. 네, 생각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분기 실적은 사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냈어요. 네. 그래서 엄청 좋았는데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약간 하락했단 말이죠. 그 이유가 그 회사 측이 제시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적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에 얼마 할 것 같습니다. 라고 회사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야 너네 더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거였던 거죠. 네. 그래서 회사 측이 제시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49억 유로에선 52억 유로 정도였는데 시장은 52억 유로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이제 그 발생했던 매출이 회계 장부로 인식되는데 좀 지연됐던 이유도 있었지만 공급망 이슈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여파가 ASML에도 있었던 거죠. EUV 장비 만드는데도 뭐 이런저런 부품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잘 공급이 안 됐던 건데 그럼에도 공급망 이슈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공급망이 툭 흔들려 버린 거니까 뭐 정상화되면 또 다시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지금 4분기 EPS 컨센서스가 한 4.56달러인데 이게 3개월 전 정도만 해도 한 5달러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컨센서스가 소폭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런 증권가의 예상치가 약간 낮아졌으니까 이제 실제로 작년 4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겠죠. 이거는 올해 1월 19일 날 장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, 성장하고 싶지 않아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저는 이 회사의 어떤 슈퍼을 그 지위는 인정하지만 그 슈퍼을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 경쟁이 끝난다면 이 회사의 그런 지위가 좀 하락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사고 미세화 공정이 끝날 때쯤 팔면 되겠네. 같이 하는 건가요?